보다시피 이강철 교수님이 91년도에 가서 한국의 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 전족연구회 설립이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학우회부터 시작해서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전석기업가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옥타 발전까지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보면 일본은 엘리트층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가들 돈이 또 많아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특수한 외국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적이 뭉치는 것이 한국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라벨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특히 여기 중전적 학회 같은 거 정기적으로 이게 학회를 개최를 하고 기업가들이 모임도 자주 있고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일본의 지하 전적 사회 일본의 전적 사회가 한국의 전적 사회보다 이게 뭔가 하면 레벨이 조금 높고 뭔가 하는 일들이 굵직굵직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신문사도 많고 그런데 이 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엘리트들이 없고 그것을 누군가 후원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묶을 수 있겠는가 그거 질문한답니다. 제한 전족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단체를 잘 묶어서 일본과 같은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구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하나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리 교수님이 구상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속에서 학술 연구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 네트워크, 시민 학생 네트워크 이래서 세 개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각자가 동떨어져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학술회는 학술회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이렇게 그거 하는데 이 단체들 간에 끈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없겠는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기. 그리고 내가 이런 그 구상을 하는 거는 내가 일본에 딱 30년 될 때 내가 30년 동안 뭘 했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좀 써봤어요. 그래 보니까 내 상상도 못하던 일을 많이 했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을. 그래 그걸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비전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맥이 있잖아요. 돈은 그리 많이 없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 지혜를 어떻게 살리는가 아니면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내가 자소서에도 썼지만天生的 워사의 비요용 누구냐 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손에서 문인협회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봐도 다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매야 뽑아야 된다고. 어떻게 꿰매겠는가? 이런 걸 고심하는 그런 툴을 만들고 그런 활동가도 양성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단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네, 한국의 상황은 그리 깊숙이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한국에는 우리 전족이 신문이 매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전족 신문이 딱 전족 동포를 대상하지 말고 동북아 어디는 우리 이동열 이사장님이 우리 전체 동북아를 다 대상으로 하고 가자. 일본은 판도 만들고 중국 판도 만들고 장래 가능하면 몽골 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MOU 체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 발상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나는 어떤 늙었네 적당히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인천 쇠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얼굴 보고 아시겠죠? 난 전혀 쇠퇴되지 않고 중국말로만 팔로 한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한국의 이거 네트워크 이것을
저희들도 고심했어요. 2004년, 5년, 6년 그 한국에 오면 우연히 그 예동근 씨나 유학동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건 제한일 학회 이진영 교수라면 동명회가 세미나 참가하고 와서 또 소개를 해서 그냥 어떻게 맞아 학생들 중심으로 그때는 학생이었지만 뭘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술은 이분들 다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그래도 앞으로 해가지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옆에 대학원 다니고 한국에서도 저는 뭐 직업도 찾고 그만한 경력도 있으니까 저는 지성인이 충분히 들어간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살리겠는가. 살리겠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연구회도 하고 미팅도 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 생각에는 일본에는 일단 이렇게 연구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포지움도 하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좀 해보자고 그런 제안도 했어요. 대한인학회가 든든한 뒷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유학동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뭐 포럼을 같은 걸 만들어 보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상황이 아직 힘이 약해서 잘 안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취임할 때 내 동부가 개발은행 부상에 대해서 이게 초청받아가지고 그 노사모 포럼에 참가했어요. 그때 처음에 내가 그때는 아직 한국에 인맥이 없었어요. 기본상으로. 그런데 그 후부터 내가 연구소 들어가면서 뭐 매달 아다시피 한국에도 다니고 중국도 다니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인연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같이 어떤 포럼 만들어보자. 그때 당시에 한겨레 신문이 막 지지해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김영호 교수님, 김영호 원래 산자부 장관님하고 연영대학의 진상 교수 셋이서 대담하는 거 신문에 싣고 한국에서 빡 떴습니다. 신문에 큰 신문이 나갔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냥 우리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다른 우리 임성상 교수님이나 한국에 많은 네트워크 가지고 해외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살려서 지적 아드바이스를 하면서 한국에는 젊은 중견이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 이동열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그런 걸 같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좋고 한국에서 그런 포럼을 제한 조선족 동포의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그 필요하다면 제가 관계되는 원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위상이 올라서면 한국의 매체, 한국의 지성인들이 우리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북경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맨날 존댓말 만나서 우리 위대하다, 위대합니다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오픈해라. 중국 사람이, 중국 매체가 너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듬해 가니까 중국 상업부 연구소에 연구원을 내다 발표시키라. 아주 기분 좋았어요. 아주 기분 좋았어. 이렇게 맨날 우리 똘똘 뭉치다. 난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똘똘 뭉치면 외부 사람들이 배척당해서 들어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회에서도 이래 오픈식으로 제일 교포, 제일 중국인, 제일 브라질 출신 그런 사람들 이래 물론 일본 사람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런 걸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3년은 도요의 도시니까 그런 걸 구상해서 여러 가지 재능과 지혜를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좀 비슷하니까나 네트워크 구축에 단체가 설립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지가 있는 것을 뭘 해보자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묶겠는가. 그 묶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일본에서 상호평등하게 조직 간의 상호평등하게 공동으로 뭘 하자. 참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참여의식이. 그러면 우리 하는데 너네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하면 그 참여의식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는 어디 가나 농민이나 중소부나 다 평등하게 대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직 활동에서. 그러니까 좀 우리 일본말, 한국말 머리를 많이 숙여야 되죠. 머리를 많이 숙여야 되죠. 자기를 낮추고.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거 확대해 가겠는가. 거기에다 중국, 일본 그것을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한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할 수 있고 동명에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중국은 좀 상황 어렵지만 작년에 북경이나 아니면 상해나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줍니다.